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 거라고 민주당이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나. 자, 본질로 자꾸 돌아가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질은 사법부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우리가 왕정시대에 하지 못했던 사법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1인 독재를 막자고 만든 것이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문명 국가들이 가장 가치 있게 헌법에 규정해 놓은 것이 사법부 독립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정사에서 여러 차례 일종의 사법 파동이 있었지만 사법부의 수장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부를 지키자고 하는 것인데, 자, 조금 전에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한번 PPT 좀 보세요. 녹취 한번. 녹취도 이 정도는 돼야지 녹취인 것이지, 서영교 의원이 튼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사법부 수장을 청문회 하자고 하는 것이, 자, 들어보세요.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 생각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또 똑같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쓰겠다고 하면 내가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냔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렇게 스스로가,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전 국민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녹취가 터진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한 판단은 각기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대법원장에 대한 거치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신뢰성 있는 녹취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저는 그때 이 당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오라가라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퇴하라는 구호는 많이 했습니다만 청문회를 불러가지고 대법원장을 망신주자, 이런 주장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저 정도의 녹취는 가지고 대법원장이 뭘 했다, 이런 걸 가지고 청문회든 사퇴 요구든 하는 것이고, 탄핵이 뭡니까? 자꾸 지금 방송 나오셔서 탄핵 하는데 조용하세요, 유승 의원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 있어야 탄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설을 쓰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물러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을 다 해가지고 대법원장 물러나가야 된다, 이게 지금 도대체 우리가 사법부를 그동안 지켜온 우리 선배들한테 창피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법률가들이십니다. 저는 적어도 사법부의 판사가 아니셨다, 검사로 재직을 하셨더라도 적어도 법률가로 평생을 봉직을 하셨으면 사법부 독립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라든지 존중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머릿속으로도 무슨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판결 빨리 한다고 그랬을 때, 야, 역시 무죄 선고하려고 그러나 보다, 잘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파기환송하고 나니까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했다는 이런 상상의 나래를 막 펴시고, 좋습니다. 상상하는 거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회가 대법원장을 부르려면 상상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불러야죠. 제가 지금 제시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 부하 재판관에게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저런 사건들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 어떻게 무턱대고 서영교 의원을 두둔합니까? 여러분들 서영교 의원을 이렇게 잘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 후폭풍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거 우리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려워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런 큰
철학을 흔들 때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뭔가는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여론이 오늘 지금 과반에 육박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느 역사상 대법원장의 사퇴 여론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지금 극도에 이르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의 지난 5월 1일 판결이 국민주권을 침해한 사법 쿠데타였다는 그런 정황이 너무나 많이 뚜렷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는 국민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되는데 해명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그 이 불신을 해소할 생각도 안 하고 계세요.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그것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윤석열 등등과 같이 전화 통화했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한덕수하고 만나서 무슨 논의를 이 건과 관련해서 안 했다면 다른 논의는 했는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퇴 여론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직무유기입니다. 사법부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면 그럼 이런 사법 불신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사퇴 여론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국민이 쿠데타로 인해서 국민 주권이 침해됐는데 국회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의혹을 정당하게 제기하신 동료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런 식의 공격 아닌 공격을 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너무나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현안 청문회 말고 9월 3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고하면 그때 밝히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대로 준비하셔가지고 오셔서 밝히시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청문회는 저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동료 의원에 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셔야 된다. 물론 정치 공세를 하시는 건 좋지만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의혹도 제기 안 하십니까?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공익신고 대상자이세요. 공익신고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의혹도 제기 못하면 국회의원들이 말도 못합니까? 수사기관도 아닌데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면 통화 내용 내놓으세요. 한덕수하고 안 만났다면 한덕수하고 통화 안 했는지, 윤석열하고 통화 안 했는지, 김건희하고 통화 안 했는지 기타 등등 통화 내용 내놓으시고 무고함을 스스로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9월 30일 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부의 불신을 스스로 해소하시라. 사법부의 독립은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청문회 계획서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여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아까 먼저 국민의힘 소속 신동욱 의원님께 드렸고 지금 비교섭 달체 한번 드렸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김용민 의원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좀 집중해 주십시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하려는 게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중요합니다. 지금 본질을 자꾸 왜곡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사건이 흐려지는데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이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 국민주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대통령 선거 직전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그리고 이미 민주당의 후보가 됐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갑자기 전원합의체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던 거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끌고 와서 9일 만에 기록도 안 읽고 판결했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5월 11일, 12일이 대통령 후보 등록일입니다. 아시죠? 이거 항소심에 파기환송해서 보냈더니 항소심에서 5월 14일, 15일 이때 지금 재판 열겠다라고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민주당은 대선 후보 등록일 이후에 대선 후보를 잃게 돼서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명백한 증거가 바로 그 판결들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판결, 매우 이례적인 재판 진행. 이거 말고 더 명백한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이것을 매우 좁게 좁혀서 조이대가 한덕수를 만났냐 안 만났냐에만 집중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본질은 조이대와 한덕수가 만났냐가 아니라 왜 조이대 대법원이 이렇게 대선에 개입해서 이런 이상한 판결을 했느냐, 왜 함부로 국민주권을 침해했느냐,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조이대 대법원장과 한덕수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렇게 궁금하시면 그게 마치 사안의 본질이라고 착각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9월 30일 청문회, 이때 청문회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십시오.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만약에 조이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고 판사들이 불출석한다라고 하면 이 판사들은 앞으로 재판할 때 증인을 부르지 마십시오. 증인들에게 불출석했다라고 불이익 주면 안 됩니다. 국회도 국회법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증인을 부를 수가 있고 그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원장과 판사들은 증인으로 나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할 때 증인을 부르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 아니 법원조직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률에 따른 권한을 가지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재판할 때 증인 안 부르고 싶으면 이 국회에도 나오지 마십시오. 모순된 행동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도는 넘지 맙시다. 아무리 정치를 한다고 해도 이게 뭡니까? 동료 의원 이름 집어넣고 청문회 하겠다라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동료 의원 이름 집어넣고 청문회 할 거면 저는 내란 청산 청문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청산 청문회 하면서 추경호, 나경원, 조배숙, 김기현, 이철규, 장동혁, 윤상현, 권성동, 주진우, 신동욱 이런 사람들 증인을 불러서 이 청문회 하면 이 청문회 먼저 동의하시면 제가 그때 가서 잠깐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청문회 주장하지 말고 내란 청산부터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